마지막으로 이거 재미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락사 관심들 있으시죠? 안락사.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건강하고 뭐 건강에 문제가 없을 때는 죽음이나 질병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죠. 제가 그 터미널 환자들 있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있는 요양병원에서 15년 정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15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나이 드셔갖고 얼마나 이제 나이 먹고 사람이 병들면 굉장히 젊었을 때 뭔가 그 자기만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 자존감과 그 사람만의 그 숭고한 어떤 모습이 있던 사람도 얼마나 추해지는가를 봐요. 근데 삶이 참 잔인한 게 뭐냐면 그 추해지는 거를 제정신으로 스스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힘들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면서 인생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으셔가지고 어떤 그 자기가 원하는 숭고한 어떤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숙하고 예, 겉모습이나 어떤 뭐 재산이나 명예나 뭐 그런 것도 남부럽지 않게 하면서 아 인생 참 멋있게 해서 이 정도 모습이 됐다라고 만족하고 있을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큰 질병, 말도 못하는 질병, 너무 힘든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아주 딱 봐도 옛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막 여자분이 할머니가 키가 막 한 170 정도 되시고 딱 봐도 젊었을 때 굉장히 있는 집에 아름다우신 분이셨겠다. 정말 그런 분들 봐요. 근데 이런 분들이 40대 중반에 뇌출혈이 와요. 뇌경색이 와요. 그래가지고 뇌출혈 뇌경색도 아주 운이 안 좋게 와서 아예 일어나지도 못해요.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돼요. 사람 미치고 환장하죠? 근데 이게 1년 2년이 아니고 그때부터 60이 넘을 때까지 20년을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모든 감각이나 다 말 알아듣고 합니다. 혀가 안 움직여서 이거 막 의사 표현만 못 하시지 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알고 다 생각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 분이 입원하시게 되면은 하루에 한 번씩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처치를 해드리고 어떤가 이렇게 회진 돌면서 보고 하는데 그분의 눈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가끔 그 사람이 뭔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우는 걸 봐요. 소리 없이 우는 걸 보게 돼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그죠? 똥오줌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거. 먹이는 것도 다 먹여줘야 되고. 주변 사람도 힘들지만 그분이 더 좋아질 건강이 회복될 더 좋아질 뭔가가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 뭐 줄기세포가 뭐 발전해갖고 과하게 발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살아나고 그런 거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이미 나이가 70이 다 됐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언제 그런 의학이 발전해서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고, 그죠? 솔직히 그런 기술이 발전해도 전 세계 최고의 백만장자들이나 좀 될 정도로 비싼 기술을 으스릴 거고 틀림없이. 맞죠?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했을 때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나 그냥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인데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인생에 대해서 뭐 그렇게 20년 30년 살면서 아 이번 내 인생에서는 이런 거보다 한 거 뭐니 막 날마다 누워가지고 생각할 시간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하면서 어쨌든 어떤 식으로 결론을 보고
이제 더 이상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다. 점점 더 이제 내 정신까지도 잃어가면서 그나마 지금까지는 정신이라도 온전히 있었는데 요즘 계속 정신까지도 이제 이게 사는 의미가 없는 정신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진다 하면은 여기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연장치료 거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실 때 연장치료 거부했고요. 암 수술도 거부하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이 굉장히 고약한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구강암이 걸리셔가지고 이 구강암은 수술을 해서 잘 된다 하더라도 턱이 날아갑니다. 얼굴의 반을 잘라내야 돼요. 아래턱이 날아가요. 계속 옆에서 이제 말도 못하고 얼굴도 반절이 날아가 흉해진 상태에서 빨대로 쪽쪽 음식 갈아갖고 평생 빨아먹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은 기간을. 어머님이 그게 싫다고 하셨고 저도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펜타닐 마약 그걸로 이제 좀 버티다가 돌아가셨는데 힘들었죠, 굉장히. 근데 제가 옆에서 그거를 다 케어를 하면서 봤는데 나중에는 이제 얼굴이 막 썩어가지고 문득 흘러내리거든요. 밖으로 이게 다 막 조직이 튀어나와서 괴물처럼 변하죠. 이제 평생 봤던 어머니가 괴물처럼 변하면서 나중에는 정신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도 못 알아보면 그거를 이제 옆에서 다 케어를 하고 봐야 돼요. 힘들죠? 만약에 그런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이나 여러분이 그런 상태까지 가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기 전에 그리고 그렇게 괴로움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펜타닐 100배의 마약을 쓰지 않으면 미쳐버릴 정도로 괴롭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냥 좀 존엄하게 이 인생의 마지막을 터미널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본인이 했을 때 그 소원을 들어주고 옆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언제든 자신한테 닥쳐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손보험도 많이 들잖아요. 생명보험도 들고 자동차 보험도 들고. 근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자신이 다 선택해왔어요. 실제로. 예전에 지금은 아프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의료의 혜택을 아주 쉽게 받죠. 근데 이런 게 없던 시절. 시골에서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나 보세요. 그런 사람들 막 병원에 막 모셔다가 그냥 호스 꼽아놓고 그냥 사방에 여기 막 호스가 배 뚫어갖고 들어가 있고 목 뚫어갖고 들어가 있고 요거 해서 다 여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연명치료 하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가족분들 있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다 가족들이 모여갖고 뭡니까? 어떻게 여기서 엄마 아빠를 포기해?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하루라도 더 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더 살릴 방법이 없는가? 그래야 자식된 도리지.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모셔요. 100명 중에 99명이 그러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야만 효자가 돼요. 그렇게 해야만 부모님을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게 된 불효가 아닌 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사회에서 하나의 생명을 끝까지 최고로 소중히 하는 옳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거를 진심으로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런 거다가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의 당사자의 문제가 돼요. 조만간. 생각을 해놔야 돼요. 어떻게든 살릴 가능성에서 살리면 좋겠죠. 하지만 언제든 본인이 나는 이제 그만해라. 나는 여기서 딱 기분 좋고 깔끔하게 생을 마감을 하겠다 하면은 하게 해줘야 된다. 저는 심지어 그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안 가도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깔끔할 때, 나는 인생에서 더 아쉬운 것도 없고 정리 다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스로 생을 미리 마감하겠다 하면 가족이나 사회에서 그거를 지지해주고, 물론 말도 안 되는 우울증이나 막 그런 걸로 자살 충동이 있어서 내가 자살하겠다 하는 사람은 막아야겠죠. 설득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치유하려고 모든 사회가 다 모여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본인 인생에 본인의 의견을 제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인류 사회는 이렇게 문명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데도 세상 어디 나라를 가도 조력사라고 하죠. 조력사, 안락사에서 지금 조력사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좀 더 발전된 개념이에요. 이렇게 막 어떤 그 연명치료 이제 하지 않겠다 더 이상, 그 정도까지는 지금 우리 사회가 발전을 했어요. 근데 조력사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병원에서 어떻게 해서든 나를 살릴 수 있다고 그래. 나 팔다리 자르고 뭐 어떻고 뭐 여기다 해가지고 수술해서 얼굴 여기 다 날라가고 턱 다 자르고 해서, 근데 나는 그냥 그 모습을 겪으면서 힘든 과정을 가기 전에 그래봤자 한 1년 뭐 6개월 더 살 것 같은데 나 지금 이대로 죽고 싶어 했을 때, 아직도 세계에서 이거를 의학적으로 그냥 죽고 싶다 해도 칼로 푹 찔러 죽이면 안 되겠죠. 결국은 의학 지식을 가진 의사가, 간호사가 도와주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보다 더 많이 발전한 선진 사회에서는 이런 데에 대한 고찰과 사회적 협의가, 논의가 수십 년 동안 자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아까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된 것처럼 우리는 이런 고찰도 지금까지 한번 제대로 국민적인 어떤 사회적 협의나 이런 데에 대한 게 된 게 없어요. 그냥 이것 역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자가 생각해야 돼요. 집단 지성으로서 사회 시스템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맞춰나갈까라는 논의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딱 당해서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실 때 될 때, 그렇죠? 나이가 이제 40 중반 50 되면서 어머님 아버님들 슬슬 돌아가실 때 될 때, 아니면 자기가 갑자기 뭔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생각 안 하던 걸 갑자기 생각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혼란에 빠집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유교, 효도, 어른 공경, 이게 지금 사회 관습으로 굉장히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절대로 부모님을 어떻게든 연명치료로 살릴 수 있는데, 병원에서 눕혀놓고 똥오줌 받아가면서 살릴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면은 천하의 불효자가 돼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5.18을 어렸을 때부터 아니 왜 군인들한테 총칼을 들고 하면서 막 저렇게, 그래서 5.18은 아무리 뭐가 있어도 저러면 안 되지. 저거는 누가 봐도 사회 폭동이지. 더구나 저기에 간첩들하고 연결된 세력도 있었다는 것도 있고, 저건 도저히 안 되지. 근데 저거를
뭐 민주화 운동이라고 미화를 해? 말이 안 되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그 금메달리스트가 5.18을 폭동이라고 한 것처럼. 이것처럼 무조건 병원에 모시고 연명 다 그러고 지금 똥오줌 받으면서 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말을 하면 지탄을 받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어르신들도 당연히 그렇게 자기들도 생각해왔고 이제 자기 순서가 돼서 병원에 끌려 들어가니까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끌려가요. 하지만 죽지 못해 살아요. 제가 병원에서 15년 동안 봤으면 입원한 사람들이 100이면 100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런데도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데도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몰라. 사후세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몰라. 두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건가 하면서도 그래도 살아야겠지? 하루라도 더 죽는 날을 미루기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결국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고, 삶의 의미가 뭐고, 예? 삶의 의미, 죽음, 그 다음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 존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느라고 전혀 이런 생각들을 교육도 안 하고 사회 가치에서 나중에 이런 게 딱 당해가지고 각자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단 지성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말년에 종교에 귀의합니다. 대부분 말년에 종교에 귀의해요. 좋아서 귀의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 너무 두렵고 인생을 헛살은 것 같고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삶의 존엄성은 다 무너져요. 어느 순간 질병이나 이런 거, 노화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전문가를 찾아가요. 이런 데 대한 전문가 누가 있습니까? 사이비 교주를 찾아갈 수는 없고, 기독교, 불교, 종교 말년에 그래서 다 종교에 귀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 유일한 위로는 뭔지 아세요? 뒤늦게 성경 공부하고 불경 공부해도요, 자기 영혼이 거기에 동의는 못해요. 그냥 그런갑다 하니까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런 거다, 그런 거다, 구원 받는 거다 하고, 남들이 다 그렇다 하니까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게 맞나 의심하는데도.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죽는 순간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신부님이 와가지고 옆에서 기도해주면서 손잡아주고 죽음 다음에 괜찮을 겁니다. 얘기해주고 보내주고 거기에서 위로받고 가는 게 다예요. 이런 거는 절대 뒤로 미뤄두면 안 됩니다. 살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들인데 여러분들 이걸 미뤄두면 안 됩니다. 이런 데 대한 생각들 많이 하셔야 돼요. 조력사는 뭐냐면요, 안락사는 더 이상 병원, 아까 좀 더 적극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암이 쉽게 뭐 수술한다고 나을 것 같지도 않고 확률적으로 보니까 그냥 살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동안은 제가 뭐 암으로 내가 힘들어지기 전에 열심히 세상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암이 힘들어져서 밖에 나가서 제가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됐다고 해봅시다.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누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아야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힘들게 그렇게 사람도 못 알아보고 몸도 힘들어지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그러면서 사는 게 지옥 같은 내 존엄성도 다 무너지고 그런 게 지금 뻔히 보인다 할 때 제 스스로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생을 마감하겠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20세기 후반에 살아서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 절대 이런 얘기는 해서도 안 되고 꺼내서도 안 되고 가족들이 여기에 동의해줘도 안 된다고 아주 굳게 교육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난
100년, 200년, 300년 전만 해도요. 아주 그 당시에 고등 교육을 받은 양반, 대감, 영주, 성직자, 귀족들, 사무라이들 이런 사람들은 살면서 인간의 존엄과 나의 존엄과 가치 이거를 맞바꾸는 비굴한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든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던 시절이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런 영광을 사회에서도 엄청나게 칭송을 해줬어요. 양반님들, 대감님들, 서양의 영주, 성직자, 귀족, 일본의 사무라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존엄과 가치와 보다 나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영광스러운 이거에 대해서 사회가 대단하다고 칭송을 해줬어요. 근데 가만 보세요. 20세기 후반부터 이런 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사실 굉장히 왜곡된 사회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계열을 크게 해서 인류 문명을 천년 단위 100년, 1000년 단위로 보자고요. 100년, 1000년 단위로 보면 최근 100년 사이에 전혀 다르게 살고 있어요. 지난 몇백 년의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게 지금 가장 물질 숭배사상에 지금 자본주의 사회, 캐피탈리즘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맞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조력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자, 이 기사 한번 보시죠. 버튼 누르면 끝. 저 이런 데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쭉 보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6월달 와서 죽음의 캡슐을 유럽에서 얼마 전에 만들었었거든요. 회사까지 만들었어요. 이 안에 적극적으로 내가 여기서 생을 마감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교육을 받은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옆에서 상황을 만들어 갖고 버튼을 누르면 안에 가스가 들어오고 저산소증이 돼서 잠자는 듯이 돼서 생을 마감하게 해주는 기계예요. 조력사망 캡슐, 사르코라고 하죠. 이 단체 대표가 한 달 전에 사망을 했어요. 저산소증을 유도해서 5분 내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조력 사망 캡슐, 사르코를 선보인 스위스의 안락사 비영리 단체 더 라스트 리조트의 대표인 플로리안 빌레트 47살,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지난달 숨졌대요. 이 사람은 독일 출신의 신경심리학 행동경제학 박사예요. 이분이 2022년까지 이 사람은 사회운동을 한 거죠. 지금 이 인류 사회에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모든 삶의 가능성이 0.1%라도 있어도 끝까지 잡아놓고 생명을 무조건 연장시키는 게 맞다라는 가치가 갑자기 인류 문명 전체를 지금 잡고 가는데,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온 거고, 이거를 현실로 가져온 운동단체까지 만든 거예요. 조력 사망 단체인 디그니타스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 사람이 실제 이제는 이거를 현실로 더 라스트 리조트라는 이거의 대표까지 맡아가지고 조력사라는 걸,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거 처음 생겼을 때 왜 제가 알게 됐냐면, 이게 지금 법적으로 이게 그 나라에서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이런 거 만들어도 인정되지도 않아요. 절대로.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논의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법안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 논의한 다음에 차차 되겠죠. 근데 아직은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더 부동산으로 돈 벌 거냐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에 논의가 안 되죠. 근데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에 신청을 넣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 다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되는, 가능한 그 지역, 지자체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거기다 신청 넣어가지고 몇 달을, 몇 년을 기다려서 돈도 많이 들어요. 넣어가지고 여기서 생을 위험있게 마감하고 싶은 거죠. 위험있게. 디그니티죠, 디그니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걸 신청한 사람들이 꽤 있다고 제가 그때 들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에서도. 이 사람이 실제로 저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뭐가 되냐 어때냐 막 하다가 실제로 작년 9월 달에 숲속에서, 이 야외에서 숲속에서 캡슐형으로 처음 이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처음으로 실제로 64세 미국인 여성의 사망을 도와주는 조력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체포돼요. 자살 방조 선동 혐의로 누군가 고발을 한 거죠. 이 사건 당시에 이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이 대표, 이 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옆자리에. 여기서 이제 검찰은 이 사람을 걸고, 어떻게 걸고 넘어졌냐면, 사르코가 기계가 오작동이 나서 작동을 안 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계속 죽여달라고 해서 이 옆에 있는 대표가 목 졸라 죽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사를 믿을 수 없는 게, 여기 국내에 나온 기사를 이거 말고 제가 다른 기사 한 두어 개를 더 봤는데 내용이 다 틀려. 여기는 이런 말이 있는데 다른 데는 그런 얘기는 또 전혀 없고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나라까지 지금 기사가 오면서 이렇게 말이 완전히 와전되고 있는지, 기사조차도 와전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못 믿겠다 하더라도 정확히 전해지는 팩트는 뭐냐면은 대표가 체포됐다는 거예요. 검찰한테. 이거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행동이 해가지고 스위스에서, 원래는 스위스에서 안락사뿐만 아니라 조력사까지도 법적으로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 단체가 만들어진 거고 이 기계까지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막상 실제 시행을 하고 나니까 어디선가 이건 잘못됐다고 트집을 잡고 들어왔다는 거죠. 트집을 잡고 들어와가지고 이 대표를 검찰이 끌고 가서, 여기 기사 보면 나오는데 70일 동안 구금을 해요. 2달 열흘 동안 가둬놓고 구금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나게 검찰 조사를 받는 거죠. 그리고 구금에서 풀려났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변했더라 하는 겁니다. 뭐 네가 뭐 목졸라 죽였냐 어쨌냐 하면서 70일 동안 닥달을 했는데 제대로 어떻게 증거는, 확실한 증거는 결국은 잡아 넣지는 못하고 70일 만에 풀려났다는 거죠. 증거 불충분으로. 근데 이 사람이 자살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찌나 이 사람을 그 사회의 쓰레기로 몰고 갔는지, 사람을 아주 제대로 살리려는 노력을 안 했고 자살을 방조하고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네가 죽인 게 아니냐, 자살을 선동했다, 사람을 가스라이팅 해갖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 사람을 몰고 가서 이 사람이 정신이 피폐해져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직 50도 안 된 이 양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 이거 사용료가 비싸지도 않대요. 이거 기계 한번 사용하는데 돈이 여기 나와 있는데 27,000원, 우리 돈으로 30,000원도 안 된답니다. 이 사용료가 여기 들어가는 가스값에서.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예약하고 여기까지 지금 서류를 구비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모든 건강검진 받고 하는 동안 거기에서 호텔에서 머물고 해서 그 일정이, 제가 예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여기 가는데 돈이 한 몇천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 회사에서 지금 요 기계 하나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거는 가스 들어가고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뭐 별게 있겠어요? 저산소증 만들면 되니까 한 번 사용료는 30,000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조력 사망을 법적으로 허용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왜 잡아갔냐? 법적으로는 허용을 해줬는데 이날 당국은 안전이나 화학물질 관련 법적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 해서 뒤늦게 사용을 승인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걸렸다고 해요. 정말 자세한 사정은 우리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바다 건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정확히 이런 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파고드는 뉴스가 아니니까 기사들도 다 허접하게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지금 조력 사망 당한 사람들의 유족들,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고발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을 이렇게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이걸 못하게 한 거는 이 조력 캡슐이 스위스에서 유행을 하고 전 세계에 유행이 돼서 전 세계에서 이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든지 힘든 의학 치료, 연명 치료를 안 하고 존엄성을 가진 상태에서 자기의 삶과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흐름이 다시 인류 사회에 길게 퍼지게 됐을 때 가장 손해보는 애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땐 그런 애들이 뒤에서 옆구리 찔렀지 않았나 강력하게 의심을 합니다. 정치가 들어간 거죠, 정치가. 무조건 뭔 일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연명치료를 하고 재활치료를 하고 그런 산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전 세계 의료 산업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근데 선진국에서부터 이런 조력사, 안락사 이런 거 해가지고 다시 이런 것들이 대중한테 호응을 받기 시작하면요, 상당한 그 이권 산업들, 기득권에서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보는 분명히 그런 카르텔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뭡니까? 제약회사의 의사들의 모든 그 카르텔이 지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한테 무조건 혈압에 대해서는 혈압약, 당뇨약 평생 먹여야 된다 해가지고 혈압이 조금만 오르면은 이걸로 처방이 무조건 나가도록 만들면서 의사들이 해주면서 제약회사에서 버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 다 인턴 레지던트 때문에 다 뒤로 다 돈 주는 거고, 신혼여행 간다고 하면 신혼여행비도 대주고 제약회사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의학회나 뭐 이런 거에서 다 지원해주고 학술대회도 지원해주고 하는 이유가 사회에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혈압이 120, 140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높아도 뭐 경계성 혈압 해가지고 약부터 처방하게 만들어서 전 국민한테 약 처방이 나가게 하게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 약을 먹게 하는 그 이권 사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 WTO에서 처음에 그걸 만들면 돼요. WTO에서 국제사회에서 혈압이 몇부터 몇 가지가 정상 혈압, 몇부터 몇 가지는 경계성 혈압, 혈압 제대로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나이 들면서 아시죠? 여러분들 남자고 여자고 나이 들면서 몸이 변하면요, 정확히 80에서 120 나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선천적으로 조금 혈압이 20, 30 낮기도 하고 20, 30 높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물론 거기서 이제 다른 합병증이나 지병으로 해가지고 더 올라가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잡아야 되겠지만 그때부터 약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다른 어떤 예방의학적인 면으로 생활을 어떤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야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이들한테 항생제도 제일 많이 먹이잖아요. 그렇죠? 의료보험이 지금 워낙에 습가가 낮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도 싸게 공짜로 약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CT, MRI도 가면 무조건 다 찍고, 자식들도 CT, MRI 찍어주면은 우리 어머니 오늘 MRI 한번 CT 한번 찍어줬네, 효도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 한번 찍을 때 방사선량 얼만큼씩 쬐는지 아세요? 안 찍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사실은. 예. 근데 막 어머님, 아버님들, 내 이번에 저 현대 아산병원 가가지고, 삼성병원 가가지고, 이번에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건강검진 한번 효도상품 해드렸어 하면 되게 효도한 것 같고, 어머님, 아버님들도 막 가서 막 자랑하고, 야, 너는 삼성 대기업 다니니까 이번에 직장에서 그 건강검진 막 골드 멤버로 막 300만원짜리 다 한 번에 해줬구나. 부럽다. 복지가 부럽다 하죠?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초음파로 대충 하면 끝나고요. 예, 그거 방사선 쐬봤자 좋은 것도 없습니다.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삶의 어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아까 그 폭동도 그러고 파업도 그러고 빨갱이도 그러고 5.18 폭동도 그러고 예? 예, 지금 아니면은 이 사람들 무조건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는 최후의 순간까지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끝까지 잡아놓는 게 이게 최선이다. 정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사회에서 내가 속한 사회 시스템에서 커뮤니티에서 그런가 보다 하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깊은 관점에서 더 넓은 관점에서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공감이 되면서 왜 저 사람들은 지금 저기서 돌멩이를 던지고 있고 왜 저놈의 후레자식은 왜 아버지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고 왜 지금 그렇게 보면서 더 나은 어떤 사회의 시스템 우리가 더 나은 문명인이 되는 모습에 한번 개인적으로 좀 누가 알려줘서라기보다는 항상 권위나 선생님을 밖에서 찾지 말고 스스로 한번 생각하고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것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들어서 오늘은 정말 뻘소리만 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경제 얘기 뭐 다른 거 이제 저기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